점하고 있는. 자, 우선은 1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뭐 전개를 먼저 해주셔야죠. 그래서 루트 2 x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루트 2 x 플러스 루트 2고, 얘 넘기죠?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는 0. 동류한끼리 묶으셔야 하니까, 플러스 1에 x제곱을, 마이너스 5요 플러스 1 x에 플러스 이렇게 됐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를 유리수로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v 마이너스 1을 하고, 자,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은 2 빼기 1이어서 얘는 x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전개하면 뭐냐, 곱하면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는 5까지 바꿔놓을까요? 마이너스 3에,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2, 얘가 지금 2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 상태에서 이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루트 2랑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가 죠. 얘 전개를 해야 되겠네요. 전개를 하면은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텐데, 자, 이게 되려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 그래야지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x의 값이 하나는 2 마이너스 루트가 되고 하나는 1이 나오게 된다. 자, 근데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 그러니까 큰 숫자가 알파란 얘기니까 얘가 알파. 2 빼기 1.414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대입하시면 2의 마이너스 2 플러스 2 답은 어렵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 이게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5번이죠. 옆에 5번은 얘 알파 베타라 그랬으니까 합이랑 곱을 먼저 구해놔야 되겠네요. 합은 7이고 분의 곱은 1이고, 자 이렇게 됩니다. 이제 얘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무슨 식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생각하면 이거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걸 생각한다면 그냥 나타내고 있는데 이걸 전개하면 그냥 그대로 제곱한다고 생각하세요. 곱셈 공식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자, 얘는 지금 루트 알파 마이너스 루트 베타를 그냥 제곱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정리하시면 얘 제곱하면 알파고 얘 제곱하면 베타고 얘랑 얘랑 곱하고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2에 루트 알파 곱하기 루트. 자, 이렇게 전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이죠. 얘가 7이죠. 얘가 어차피 루트 알파 베타랑 같은 거죠. 1이잖아요. 마이너스. 그래서 자,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얘가 5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제곱한 게 온 거죠. 그러니까 얘 값은 제곱을 없애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게 또 뭐라 그랬어요?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 자, 이렇게 얘기한 거는 베타를 넘기시면 알파 빼기 베타가 양수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서 얘 뺀 값도 양수가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서 플러스 루트가 이런 식으로 이게
봐요.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부동수학은 쉽게 생각해서 질문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우선 얘가 먼저 보니까 13번을 먼저 할게요. 13번에 나와 있는 거는 K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있고 중근이라는 말이 있고 그랬을 때 B 빼기 A를 구해라. 우선 중근을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근을 생각하니까 X 앞에 개수가 지금 2네요. 짝수식 생각하시면 돼요. 2-제곱 마이너스 AC. 자, 이걸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은 판별식을 먼저 하죠. 나누기하고 제곱하니까 K 플러스 A의 제곱에 마이너스 C가 기죠. A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 이게 최로가 C. 자, 이렇게 돼서 전개를 하시면 K 제곱 플러스 2AK 플러스 A 제곱 얘는 마이너스 K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 뭐 이렇게 됐어요. 자, 어차피 없어질 거는 없애주시면 됩니다. 없어지고 얘랑도 없어지죠. 남은 게 EAK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0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것도 생각해야 되고 분가계수에 대한 개수비교법. 네, 자, 요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K 값에 관계없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나와 있는 얘랑 얘가 등식이 성립해야 되는. 그러니까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돼야지 등식이 성립하니까 지금 K 앞에 있는 이 A에는 0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얘가 0이 되려면 B에는 1이 들어가야 돼. B 빼기 A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개수비교법 기억나요? 수치대입법 개수비교. 그게 수치대입. 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1번 먼저 하겠습니다. 자, 9번 계산해야죠. 그래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에서 x 플러스 3이 양수일 x 플러스 3이 음수일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자, 마이너스 3보다 작고 네,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뭐 하라 그랬어요? 여기에다 0이 되는 값 대입하셔도 된다 그랬죠? 범위를 보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양수일 때 먼저 계산하면 얘 그대로 써야 돼요. x제곱 마이너스 5x가 x 플러스 3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0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계산하시면 요거는 계산만 먼저 해놓을게요. x제곱 마이너스 5x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x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얘는 인수분해가 되네요. 얘는 안 되고. 자, 되는 걸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이 되니까 x의 값이 하나는 3이고 x의 값이 하나는 근데 지금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범위가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된대요. 범위에 답이 없죠. 네, 그러니까 얘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였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가지고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봐도 인수분해가 안 되죠? 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 생각을 하시고. 근데 우리가 또 구해야 되는 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니까 두 분의 합이랑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분의 합은 6이고, 두 분의 곱이 마이너스 3이었어요.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시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라고 써주시고 36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6 이렇게 나오게 돼서 42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정도 해야 된다. 확인해 주시면 되고. 되는 거 원래 확인하려면 이거 근해 공식 넣어야 돼요. 근해 공식 넣어서 근이 이제 뭐가 나왔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된다는 근해 공식은 여기 써 있는 답으로 얘기를 할게요. 이 근해 공식에 넣으면 3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이에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작은 숫자를 보면 3 빼기 2루트 3인데 2루트 3이 루트 10이거든요. 루트 10이면은 마이너스 3점 몇이 루트 9보다 크니까 루트 9가 3이다. 3 빼기 마이너스 3점 몇 한 거잖아요. 마이너스 0점 몇이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범위는 3으로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계산을 바로 하는 거예요. 이제 안 해봐도 이제 좀 알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계산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이 40이다. 오케이. 해봤어요. 그 다음, 15번이요? 자, 15번은 대입하셔야죠? 알파 대입하시면,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플러스 1은 0. 쓰고, 베타도 대입하시면, 베타 제곱 플러스 3베타 플러스 1은 0. 그래서 여기다가 이용을 하실 거죠. 자, 근데 얘 이제 보면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는 있긴 있는데, 자, 뭘 생각하는 게 편하냐면, 저는 방법은 여러 가지. 플러스 1에 플러스 알파. 뭐 이렇게 써도 되죠. m 베타 제곱 플러스 3베타 플러스 1에 플러스 베타. 그러면 얘가 통째로가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0. 얘도 0.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알파로 식이 간단하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시켜놓고 통분하시는 거죠. 그래서 알파 베타를 여긴 베타 베타 알파 알파로 곱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이제 두 분의 합이랑 곱을 해야 되겠죠. 네, 합이 마이너스 3이고, 네, 곱이 1이니까, 네, 공식에다 이용하시면,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알파 베타. 자, 분모는 1이니까 쓸 필요 없을 거고요. 얘는 9 빼기 2에서 답은 7. 답이다. 됐나요? 더 없어요? 그러면 넘어가요. 이제.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2차 방정식은요, 이 평가에 거의 안 됐어요. 전에도 얘기했죠. 뭐 낼 이유가 없어. 자, 이제 이차함수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도 3학년 1학기 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오늘은 3학년 1학기 거가 거의 대부분이고, 시간이 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고등과정이 시작하고, 오늘 하는 거는 3학년 1학기 거를 다시 좀 복습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2차 함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볼게요. 꺼내놔야 돼. 어차피 오늘 할 내용 자체가 책을 보고 이해할 건 아니고 전부 다 이제 기억이 나셔야 되는 부분. 이에요.
우선은 오늘 할 거는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 기억을 하고 계실까요? 뭐 중학교 거 다 처음부터 설명할 거니까. 자, 2차 함수는 식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우선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일반 형식이 있고 y는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c라는 표준 형식이 있고 근데 이제 일반 형식을 원래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로 표현이 가능하죠. y는 ax 제곱이라고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y는 ax 제곱 플러스 q 요 식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y는 a의 x 마이너스 p의 제곱 요 식도 생각하셔야 되고 의 표준 형식이 그다음에 있다. 그래서 a, b, c의 역할, 그다음에 pq가 하는 역할, 네, 이거에 대한 거를 이제 배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모르시면 다시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a가 양수의 역할이 뭐였어요? 아래로 볼록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요 관계식일 때는 수직선에 나타냈을 때 자, PQ가 없다는 얘기는 얘 꼭지점이 0,0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꼭지점은 가장 밑에 있거나 가장 위에 있는 거예요. A가 양수일 때는 이런 모양이 됐어요. 이게 A가 양수. A가 음수일 때는 이런 모양이 됐어요. 자, 이렇게 이제 나타내면 이 자리가 꼭지점이 된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얘가 P고 얘가 Q여서 P가 하는 역할이 뭐였어요? 추계방정식이었죠. X는 0.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 1차 함수에서 배웠던 x는 0이라는 의미는 이 두 개의 포물선의 왼쪽 오른쪽이 대칭이 되는 선을 우리는 추계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얘가 x는 0, 자리가 0,0이 된다. 이 얘기까지 알아두고 그 다음에 a의 절대값을 했을 때 그 숫자가 클수록 숫자가 크면 클수록 폭이 얇아지는 거예요. 절대값을 했을 때 0에 가까워질수록 작아질수록 선이 x축에 가까워지게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얘가 얇아지는 거였고 얘가 넓적한 거다. 고 알아두셔야 돼요. 이 추계방정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x가 0이면 왼쪽은 x가 0보다 작은 쪽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오른쪽은 x가 0보다 큰 쪽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0보다 작은 쪽에 이제 관계가 뭐냐? 그럼 점의 이동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점의 이동이 증가감소라고 외우셔야 돼요. 얘가 양. a가 음수일 때에는 점의 이동이 증가라고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에는 점의 이동이 증가고요.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 x가 0보다 큰 오른쪽은 증가감소라고 이렇게 외워요. 이런 건 참 기억이 안 나요. 자, 이런 부분은 요 위에 빨간색은 그래도 좀 기억이 나실 텐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외워주셔야지 이제 조금 식을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얘랑 첫 번째 거랑 얘랑 차이는 뭐예요? 요것만 차이가 있죠? 자, 얘가 여기에서 나와 있는 얘가 뭐예요?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y는 ax 제곱이라는 식이 있다면 모든 내용은 다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데 얘가 뭐 예를 들어 플러스 2라면 위로 두 칸 올라가서 뭐 a가 음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려서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얘 때 차이점은 뭐냐? 꼭지점이 0,0에서 0,2로 변했다. 자, 차이점이 있고 추계방정식은 똑같다. 울지 말고 지원이 다 알아?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당연히 이 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증가 감소는 변하지 않는다고 알아두고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해야 될 게 이제 P가 하는 역할 P가 하는 역할은 X축으로 평행이동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 예를 들어 2였다면 부호 반대로 꺼낸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x-2라는 의미니까 부호 반대로 꺼내면 x가 2가 됩니다. 아까 전에 y는 x제곱이라고 원점식에서
얘가 2였다면 오른쪽으로 두칸 가서 같이. 얘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2였다면 네, 식은 뭐 y는 a에 x 플러스 2로 써 있었겠죠? 얘는 마이너스 1 꺼내면 왼쪽으로 두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꼭지점에서 p의 값이 바뀌는 거니까 항상 꼭지점이 수계방정식 p, 0 이렇게 꼭지점을 사용하시죠. 자, 이거 생각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증가 감소는 하다. 근데 축이 바뀌었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2였다면 기준이 얘가 마이너스 2니까 왼쪽에 x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 이쪽에 x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으로 범위를 구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식에서 유의할 거는 축이 변하면 네, 좀 증가 감소하는 이 범위가 다르게 표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표준 형식에서는 뭐 이건 얘기할 필요 없죠. 지금 얘랑 합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얘가 섞였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크게 할 얘기는 없어요. 자, 그래서 얘가 꺼내면 꼭지점이 P, Q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일반 형식이 나오면 항상 좌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표준 형식을 써야 한다. 라는 거를 알고 이해되시죠? 기억나요, 다? 이건데요. 표준 형식을 바꾸는 방식도 잠깐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0, 뭐 이렇게 돼 있다면은, 우리가 표준형을 바꾸는 방식이 뭐죠? 얘를, 이 x제곱이랑 x의 개수 앞에 있는 마이너스 2로 묶죠?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고, 플러스 10은 그대로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서,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 1 나누기하고 제곱하죠? 네, 그래서 플러스 1이 되고, 바로 빼죠? 네, 자,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얘를 인수분해하면은 얘가 x-1의 제곱이고 요거랑 요거의 분배 법칙을 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랑 한번 곱해서 마이너스를 앞에다 하나 쓰시는 거고 얘랑 곱해서 플러스 1에 쓰시고 뒤에 10이 남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에 x-1의 제곱 플러스 12 이렇게 되면 꼭지점의 좌표가 1,10이다. 뭐 변형을 시킬 수가 있는 바꾸는 것도 기억나요? 이렇게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해야 될 게, 요 B랑 C가 하는 역할을 이제 아셔야 되는 거죠. B가 하는 역할이 Y절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요식에서도 Q가 하는 역할도 Y절편이에요. 그것도 생각을 해주시고 Y절편에 대한 걸 C로 확인하시면 돼요. B가 하는 역할이 조금 헷갈릴 수 있었죠? Y축을 기준으로 어느 쪽에 그림의 비중이 더 많냐라고 하는 게 이 B가 하는 역할이었다. 그래서 A랑 B의 부호가 A가 양수인데 B가 음수야. 아니면 A가 음수인데 B가 양수야. 이렇게 돼 있다면 Y축이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림의 모양이 A가 양수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래로 볼록이었을 거고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오른쪽에 비중이 더 많다. 그런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당연히 얘가 음수일 때는 왼쪽에 비중이 더 많은 이런 모양이 그려져요. 라는 걸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A랑 B의 부호가 같을 수도 있죠? 네. B도 양수고 A도 양수다. 그럼 왼쪽에 비중이 더 많다. A가 양수다. 그런 모양이 그려져요. A가 음수고 B도 음수면 네, 그런 모양이 Y축을 기준으로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B가 0일 때에는 요식인 거예요. X 개수가 없잖아요. B가 0이면 X가 사라지겠죠? 이게 요식.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지만 y는 ax 제곱 플러스 c랑 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b가 0일 때의 그림은 무조건 요 모양인 y축에 꼭지점이 꼭 붙어있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자,
네, 저걸 이해하셨다면, 기본적인,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고 하고 갑시다. 방금 얘기한 게 이제 여기 있는 설명을 다 한 거고요. 고동수학의 차이점은 뭐냐면 PQ라고 안 쓰고 MN으로 그냥 바꿔서 쓴다. 그 차이만 있죠. 차이만 있는 거고. y는 ax 제곱 아까 얘기했듯이 a가 양수면 아래로 몰록이고 a가 음수면 위로 몰록. 꼭지점은 y는 ax 제곱일 때 항상 0인 거고. 주계방정식도 얘가 주계방정식이니까 x는 0인 거고.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이게 빨간색 그림이죠. 절대값이 작을수록 x축에 가까워진다. 이게 초록색 그림이죠. 자, 해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표준형 바꾸는 방식을 아까 제가 숫자로 보여드렸죠. 이게 표준형 바꾸는 방식인데, 중학교 때까지는 보통 이제 공식 이렇게 안 외우거든요. 나와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고등학교 거 하실 때에는 얘도 좀 외울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계산을 좀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차함수 변형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변형해 놓고, 그 다음 내용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외워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뭐, 모르셔도 아까 변형하는 것처럼 하셔도 나오기는 해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것 뿐이야. 그래서 그 차이만, 다 외우지는 않더라도, 추계방정식 정도는 외워라. 네, 다 외우진 않고. 저거 사용할 일도 계속 나오니까. 해주시면, 뭐 개념 확인 2번 정도 하고 갈까? 자, 다음 얘 꼭지점의 그래프가 제2사분면이다. 제2사분면이란 얘기는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kx에 나누기 2하고 제곱하니까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k제곱 플러스 4. 그래서 얘가 x 플러스 마이너스 k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얘가 꺼내지면 없어지죠?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의 꼭지점의 좌표가 k,4가 꼭지점인데 지금 얘죠? k가 작다. 마이너스 변화. 지금 이런 것들은 다 고등과정이 아니죠. 다 중학교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시험 볼 내용들이야. 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아직 고등과정 하나도 얘기 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개념이 이제 2에 나와 있는 게 자, 아까 일반형 이제 역할, A, B, C의 역할 얘기했었죠? A 역할은 이제 끝났고, C가 하는 역할이 아까 Y절편이라 그랬죠. Y축과의 교점의 위치니까 얘가 Y절편을 하는 거고, 네. 그래서 당연히 배수가 양수면, 네. 여기보다 위에 찍히는 거고, 0이면 여기고, C가 음수면 요 밑에 점은 여기 거다. 그걸 생각하시면. 자, 여기에서 아까 제가 얘기한 B가 하는 역할이 중요한 거죠? B가 하는 역할. 여기 곱으로 나왔어요. 이 곱했을 때 양수라는 얘기는 A랑 B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 곱했을 때 음수란 얘기는 A랑 B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다. 이 얘기를 한 거고. A랑 B의 부호가 다르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오른쪽에 그림이 더 비중이 많다. 자, 곱했을 때 양수 A, B의 부호가 같을 때는 왼쪽에 비중이 더 많다. 일단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자, 그래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건 뭐 길게 얘기할 게 없어. 그냥 다 외우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개념 확인 3번이 3학년 때도 나오죠. 이 문제가 시험 문제로 뭐 가장 잘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보고 이제 확인하시는 거죠. A가 위로 볼록이니까 A는 그 다음에 C가 여자리죠. 그러니까는 C는 양수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게 B가 보니까 오른쪽에 그림이 더 많죠. 그러니까 A랑 B가 반대다. 그 생각을 하시면 ABC의 부호를 결정을 해서 1번 답은 이렇게 되고 2번 답은 요거고 3번 답은 요거. 자, 이제 중요한 건 4, 5, 6번 이제 확인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냐 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모양들은 이 그래프에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Y좌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Y좌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y좌표가 양수냐 음수냐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근데 y좌표가 양수냐 음수냐를 어떻게 확인해? 요 식을 봤을 때 이게 y좌표니까 얘가 y는 네모잖아요. 그죠? 얘가 y좌표니까 얘를 요걸 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x에 뭐가 들어가면 되겠냐 생각했을 때 x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요 식이 돼요. 이해되시죠? 자,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면 좌표가 어디냐면 여기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쪽 되겠죠? 여기잖아요? y좌표가 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 확인. 자, 요 모양이 되려면 요 식에다가 뭐 대입해야 돼요? x에다 2 대입하셔야 돼요. x에다 2 대입하시면 4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되잖아요? 2가 자리가 여기겠죠? 1보다 큰 쪽이니까 오른쪽에 더 있어야 돼요. 얘도 자, 이제 얘를 확인할 거예요. 자, 이게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죠? 뭐 대입해야 되죠? 3분의 1 대입하셔야 되는. 자, 3분의 1을 대입하시면 식이 어떻게 돼요? y는 9분의 1 a 플러스 3분의 1 b 플러스 c 이렇게 되는데 얘가 아니죠? 네, 묶으셔야 돼요. 그래서 a 플러스 3b 플러스 c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묶어서 확인을 했을 때, 자,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 3분의 1 대입했죠? 3분의 1 요쯤 되겠죠? 그죠? 자, 얘는 이렇게 확인을 해도 뭐 한 거예요? 네? 다 써놨잖아, 부등호. 부등호 써. 부등호 표시만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써. 그것도 3학이 아니라 그때 꼭 나올 거예요. 특히 이제 3, 4, 5, 6. 요게 무조건, 요게 메인인 거야. 1, 2, 3은 의미가 없어. 네. 4, 5, 6이 메인이에요. 시험 문제에 나와서 그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당연히 뭐 여기에서도 이런 내용은 정기평가에는 안 돼요. 네. 참, 좋은 내용. 내 이유가 없어.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식 구하는 방식. 이것도 3학년 내용이죠. 식을 구하는 방식이 총 4가지가 있죠. 일반 형식이나 표준 형식을 구하고 싶으시면, 첫 번째는 무조건 꼭지점이랑 점이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개방정식이랑 점이 2개가 주어졌어요. 또 하나는 점 3개가 주어지는데 그 점 3개 중에서 2개의 점이 지금 x절편. 네 번째는 그냥 아무 점이나 3개가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식구하는 방식은 이렇게 총 4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방식은 표준 형식을 이용하는 방식. 그러니까 표준 형식을 쓰고 꼭지점이나 점이나 축을 대입하셔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식은 절편 형식을 따로 쓰셔야 되겠다. 자, 요 식에다가 x절편 두 개의 알파, 베타 자리에다 대입하시고, 나머지 점을 x, y에다 대입하셔서 a를 구하는 것을 완성하는 게 세 번째 방식. 마지막 네 번째 방식은 점만 있을 때에는 일반 형식에다가 지금 점 3개를 1번, 2번, 3번 정해서 하나씩 가져서 연습방 연습하시고, 이렇게 총 4가지 방식에 대해서 이를 알고 외우셔야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거 그냥 이거 제가 같이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꼭지점이랑 이걸 알려줬죠? 그러면 표준 형식을 사용해야 된다고 방금 얘기했죠. 자, 거기에서 얘가 P, Q, X, Y니까 위치에 그냥 대입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네. 자, 그래서 A 값을 먼저 구하죠. 그러면 얘가 1이고 얘가 넘어가면 4니까 A가 지금 4예요.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됩니다.
생각을 해봐. 자, A가 4가 됐으니까요. APQ에다가 이제 대입하시는 거죠. 그래서 식을 완성을 해주고 4에다가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리고 자, 2차 함수 식을 구하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 표준 형식을 쓰는 게 아니고 일반 형식을 쓰라는 얘기예요. 정제를 다 해서 4x 1 마이너스 8x 플러스 1번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 여기 위에 있는 표준 형식을 사용할 거고요. 먼저 얘를 추계 방정식을 먼저 대입을 해서 쓰시고요. 그리고 두 점을 1번식, 2번식으로 해서 하나씩 xy에다가 대입하셔서 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얘는 2는 a 플러스 q라는 식의 1번식이고 2번식은 대입하면 10은 9a 플러스 q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연립방정식을 하시는 거다. 위에서 아래를 빼주시면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8a가 돼서 a가 1이 됩니다. 1이니까 또 1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똑같아지죠? APQ에다 대입하신다면 관계식이 y는 아까 몇이냐 1이었죠?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이어서 정리하면 x 플러스 9 이게 2번 답이 될 거고. 자, 다음 3번. 3번은 점 3개를 알려줬는데 x절편 2개를 알려줬을 때 자, x절편 2개가 있을 때는 절편 형식을 쓰라 그랬고요. 그래서 절편 형식을 쓰면은 x-1, x- 이렇게 써놓은 후에 사용 안 했던 0,-5를 xy에다 대입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5는 0 대입하니까 5a, a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해서 하면 된다. y는 마이너스의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6x 플러스 5, 답이 y는 마이너스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점 3개 있을 때에는 일반 형식을 사용하시면 되는. 자, 당연히 일반,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아직 여러분들이 미지수가 3개의 연립방정식을 안 배워서, 그, 미지수가 3개의 연립방정식을 안 배웠을 때 점 하나는 무조건 c의 값을 알려줘요. 네, 그러니까는 y절편이 지금 c가 0이라는 걸 알고 시작하는 거고. 근데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연립방정식을 다시 배우는데 미지수가 이제 3개인 거 배우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얘도 y절편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미지수가 3개인 연립도 나중에 하셔야 된다. 저는 배우면 다시 얘기할게요. 아무튼 얘는 아직까지는 중학교 과정이어서 C가 0이니까 얘는 쓸 필요가 없죠. 나머지 두 개의 좌표를 대입해서 연립하시면 계산을 안 해요. 연립방식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130페이지까지 이제 해봤어요. 거기까지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참수 라인.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래도 고등과정에서 바꾸게 돼요. 자, 여기서부터는 무슨 얘기냐면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에 관계가 있다. 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2차 함수 식을 쓰면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2차 방정식을 생각하시면 얘가 2차 식이니까 능력만 있으면 2차 방정식. 그럼 실질적으로 얘는 식이 총 3개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식이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y는 0이라는 식이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다.
공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얘가 얘기하는 게 2차 함수고요. 얘가 얘기하는 게 1차 함수. 얘가 2차 방정식.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네. 우리가 아까 x는 0이라고 하면 아까 뭐였어요? y축이었죠? 요게 x는 0이었어. y는 0은 뭘 얘기하는 거야? x축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y는 0. 이거는 2학년 때 배우죠? 2학년 때. 특수한 경우에서 배우죠? 2학년 때 1차 함수가 꼭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1차 함수 할 때. 그래서 그걸 생각하신다면 얘가 x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그럼 x축이 지금 y는 0이 있어. 근데 얘가 이제 2차 함수라 그랬으니까 포물선이겠죠, 당연히. a가 양수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아래로 볼록할 거예요. 지금 나타내고 있는 얘의 의미가 이거. 그러면 이 두 개를 했을 때 나오는 게 뭐냐? 그게 교점이에요. 그럼 이 교점이 뭐냐? 2차 방정식에서 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포물선에 따라서 근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포물선이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서로 다른 근이거든요. 연결을 다 시켜야 돼요. 지금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을. 자, 그러면 얘가 모양이 이렇게 돼 있다면 한 점만 만났을 때에는 중근이에요. 얘가 공중에 이렇게 떠서 y는 0이랑 안 만나면 얘 해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을 생각하신다면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고요. 얘는 판별식이 0이랑 같은 거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큰 거다. 이렇게까지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고등 과정에서 하나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뭐, 개념 확인은 그냥 같이 하고, 개념 확인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근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그냥 이거 읽으시면 돼요. 1번 답은 x1, x2. 이거 이해하시면 되니, y축이랑 만나는 거, x축이랑 만나는 거. 얘도 당연히 요점이랑 요점이니까, 마이너스 3이랑 2 읽으시면 돼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식이 있는데, x축과의 교점이 방금, 얘가 0이라고 하고 계산한 거예요. 인수분해한 시간 얘기. 이걸 계산하는 얘기죠. 방금. 얘는 인수분해하면은 뭐냐? 4랑 마이너스 3. 그래서 x가 하나는 마이너스 5, x 3이다. 생각해도 되는 거고. 자, 얘도 능령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마이너스 2랑 1로 인수분해가 됐다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는 얘한테 묻혀요. 그러면 얘가 3이랑 1로 인수분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써주시면 x가 하나는 마이너스 2이고 x가 하나는 1이다. 됐습니다. 자, 밑에 있는 것도 얘를 는영이라고 생각하면 뭐 3으로 묶어도 되고 2차 방정식 생각하면 나눠도 되는 거죠? 그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서 마이너스 3의 곱은 2 됩니다. 3 나옵니다. 좌표니까 뭐 굳이 뭐 몇 중분 뭐 이런 거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x축과의 교점이니까 x절편이기 때문에 좌표로 써야 되죠.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문제에서 좌표로 쓰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0, 3,0, 마이너스 2분의 3,0, 1,0. 얘는 3,0. 자, 조금 더 얘기해볼게요. 자, 계속 얘기할게요. 방금 전에 얘기한 거 다시 얘기하면
자, 방금 관계가 있다고 얘기했을 때 9점이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얘기했죠? 서로 다른 두 실계. 얘는 근이 1개, 얘는 1개. 얘기한 거야. 설명은 다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교점의 개수를 물어본다면, 얘, 차 함수식이지만, 능력으로 생각해서 얘를 판별식으로 그냥 판별식으로 배분하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치관계를 말해라.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위치관 같은 얘기. 자, 이제, 한번 하고, 잠깐 풀 시간을 갖고. 필수예제 3번 좀 얘기를 할게요. 필수예제 3번 방금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게 무슨 차이가 있냐, 그것만 생각을 해주세요. 자, 차이는, 자,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아까 얘는 y는 0이었는데, 지금은 y는 0으로 안 나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만 차이가 있는 거였어요. y는 0이었으니까, 얘는 변화가 없죠. 아래로 블록이 있어요. 근데 아까 y는 0이었을 때는 x축이라 그랬으니까 선을 그렇게 보니까 얘는 1차 함수죠. 비스듬하게 그한 얘기예요. 1차 함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의. 자, 내용은 똑같아. 그러면은 얘 교점을 구하라는 얘기. 아까 전에는 x절편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y는 0. 지금은 이 두 개의 1차 함수랑 2차 함수가 만나는 교점을 구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산 방식은 아예 똑같아요. 뭘 해주면 되냐면 교점이라는 의미는 요식이나 요식이나 xy의 좌표가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요 y나 요 y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 mx 플러스 n을 여기다 대입하시. 1차 함수를 2차 함수에다 y 값에다 그냥 대입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어차피 y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그냥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냥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예를 하나, 밑에 있는 확인 5번을 할게요.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6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만 해보면은 얘는 지금 대입하시면 6번의 1번은 3x-2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고, 다 이쪽으로 넘기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교점을 구하고 싶으면 인수분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수분해 안 되죠?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돼요? 근해 공식 대입하셔도 돼요. 좌표가 무리수가 나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허수만 안 나오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위치 관계 물어봤으니까 어차피 근해 공식 대입하면 교점이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위치 관계라고 얘기를 하면은 네, 판별식에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에다 대입을 해보시면 얘는 1 마이너스 4, a가 1, c가 1이죠.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얘는 만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모양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아래로 볼록인데 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안 만난다. 이런 거를 확인해 주시죠. 위에 있는 교점 나오는 것도 그냥 하나 해볼까요? 얘를 이제 대입하시면 x-8은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8이 돼서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은 0이 되니까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4로 되죠? x가 4중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좌표가 4, 이 4 아무데나 대입하셔도 돼요. 교점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하는 게 당연히 편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 교점의 좌표는 4, 마이너스 4고 얘도 그림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요런 거죠. 아래로 볼록인데 얘가 한 점만 이렇게 간다. 그래야지 교점이 하나가 나오고 두 점이 만났으면 답이 두 개가 나와요. 사실 인수분해 할 때 x가 주가 나와야지. 게임.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입하셔서 계산하시는 거다. 요 정도까지만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설명만 1시간을 했는데. 진짜 9시에. 네. 저 혼자 떠들고 있었잖아요, 어차피. 아, 재밌겠니? 네. 134까지 잠깐 좀 연습해 보시고요. 오늘 뒤에 좀 더 얘기해야 돼요.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갑자기 충격을 주고, 날씨에 볼게요. 네. 자, 우선은 필요한 유형만 우선은 얘기를 해볼 거니까. 특별히 그걸 다 하나씩은 그냥 해줘야 되긴 하겠죠? 아는. 자, 우선은 이제 그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번 같은 경우는 옆에 그림 보면 좌표가 보이죠? 마이너스 1, 0이 보이고, 0이 보이죠. 그리고 얘를 봤을 때 a가 3인 것도 아니까 표준 형식을 3에다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걸 전개하시면 됩니다.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시면 3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이 돼서 얘랑 비교하시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로 계산하시면 600인데 지금 밑에 있는 거랑 좀 다른 풀이로 저는 지금 설명한 거죠. 얘 어차피 좌표는 대입하셔도 연립방식 하시면 A, B가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 대입하셔서 방정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다. 무슨 얘기 하고 있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근각계수의 관계도 이용할 수 있다. 뭐 이 얘기까지도 나왔네요. 3분의 마이너스 A랑 3분의 B를 이용해서 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합과 곱도 계산하는 방식이 총 3가지예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그냥 좌표를 대입해서 연립 방식을 하든지 아니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표준 형식을 아니 표준 형식 절편 형식을 사용해서 식을 완성시키든지 해가지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 맞기 때문에 자 넘어가도록 필수예제 2번 자 이거는 위치관계 그러니까 뭐 하는 얘기죠? 인형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얘를 판별식을 사용하셔라. B-제곱 마이너스 AC가 뭐냐 왜냐면 얘가 짝수니까 짝수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누기하고 제곱하면 K제곱이고요. A가 뭐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C는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3 이게 1번으로 하면 0보다 크다. 그래서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 돼서 없어지고 있고 그래서 K가 3보다 크다. 이게 1번 답이 되겠죠. 당연히 2번 답은 따로만 쓰시면 되고 2번 답은 따로만 쓰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다음 다 아는 얘기여서 얘기하진 않아요. 요거는 좀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차함수인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쓰는 거를 함수값으로 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함수값으로 표현이 돼요. 자, 나타내고 있는 거에서 이제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게, 정확하게 우리가 값이 뭔지 모르지만, 이게 x절편이 2차 방정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얘는 x가 마이너스 2였고, x가 1이어서,
얘를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꾸로. 그림을 보고.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2가 될 거고, x 마이너스 1은 0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양이 뭐야? 절편형이었죠? 절편형 기본 모양이 a가 앞에 있고, 이 모양이 절편형이니까 절편형 모양 사용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태로 나타낸 다음에 두 실근의 합을 구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두 실근의 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요 식일 때 두 실근의 합이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로가 뭐냐면 x값이요. 그러니까 이 fx나 이 가로나 같은 식이에요. x값이 얘인 거죠. 2x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에 x값에 2x 마이너스를 대입할 수 있는 거예요. 함수값으로 생각하시면. 그래서 2x-1 플러스 2가 되고, 얘는 2x-1 마이너스 1이 돼요. 이걸 정리하시면, a에 2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2는 0,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 둘실근의 합이니까 근을 구하시면 되죠, 요걸? 그러니까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고, 얘는 1이잖아요. 그래서 두 분의 합이니까 얘네 두 개 더한 4. 되죠. 요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두 가로로 돼 있다는 이 가로 안에는 x값인 거니까 아까 전에 이 좌표를 봤을 때 식을 만드는 자리에다가 x를 가셔야 된다. 좀 어려운 얘기. 왜냐면 왜 대입해야 되는지 생각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또 확인 가능하다. 이해해 주세요. 이해 안 되시는 분 진짜 넘어가요? 넘어갈게요. 뭐 풀다가 안 되시면 다시 얘기하세요. 좀 헷갈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여기에서 나와 있는 얘 같은 경우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그래프와 얘가 1차 함수죠? 네, 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습니다.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판별식을 사용하시는데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계산하는 거죠. 자, 근데 거기에서 x좌표가 이렇게 나왔죠? 얘도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건 두 점이 나왔다는 의미는 얘 혈례근이죠. 저번에 배웠던 그러니까 2 플러스 루트 3도 하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대입을 하시는 거죠. 는 ax 플러스 b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고 얘네들을 다 넘겨서 2차 방정식 만들면 x제곱에 플러스 a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상태가 나온 거고요. 여기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네, 판별식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생각을 하기 전에 그늘에 이미 알고 있으니까 두 분의 합이랑 곱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두 분의 합이 4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쓸 때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4. 그러니까 a가 지금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두 분의 곱은 얘랑 곱하면 4 빼기 3이니까 1이죠. 그러니까 2 빼기 1이 1이어서 판별식으로 계산하시면 그냥 A, B의 크기 양수냐 무수냐 뭐 그런 것만 할 수 있어서 판별식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조건에 맞춰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이요. 자 5번도 마찬가지네요. 방금 얘기한 그 대입하셔서 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든다. 그러니까 판별식 하시는 얘기예요. 하나만 그냥 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얘를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k 짝수식 사용하겠죠? 제곱 마이너스 a를 사용했을 때 9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자 이게 0보다 크다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0보다 크다니까 K는 마이너스 8보다 크다. 2번은 3번. 네, 확인. 여기까지가 할까요? 예,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6번. 필수예제 6번은 이 그래프와 그래프에 접하고, 그 다음에 얘랑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요거 이용해야 되는 거죠. 평행하다는 얘기는 A 값은 안 해요. 1차 함수 기억하시죠? 평행하면은 네, A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고 B는 마이너스 3이면 안 되는 거였죠. 자, 자, 그럼 예식을 다시 쓰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b에서 이제 여기다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뭐냐 마이너스 3x 플러스 b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다 넘기시고 또 마이너스 x에 플러스 2 마이너스 0. 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접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접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판별식이 0이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접했다는 의미는 얘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이렇게 만났으니까 네, 판별식이 0이어서 이걸 계산하시면 1 마이너스 4 a 1이고 2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8 플러스 4b b가 4분의 7의 얘기입니다. 뭐 방법은 다 비슷하죠 지금. 1차 함수를 2차 함수에다가 다 대입해서 뭐 판별식을 사용하든 인수분해를 하시든 이런 식으로. 그 얘기였습니다. 어? 터링 아니야? 그래, 그거. 자, 네. 자, 이제 예? 요거까지 설명을 하고 오, 재밌겠다. 구경할게요. 네. 우시면 제가 좀 구경하겠습니다. 네. 콧물도 좀 흘려주세요. 근데, 사진까지 한다며요. 아, 여기 설명만 할 거라고요. 설명이 나가는 네. 거잖아요. 숙제는 우선은, 숙제가 뭐가 아니라 숙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140까지. 안 돼요. 그래서 과제는 140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설명만 이제 하고 마무리. 아, 아니요, 설명한다고요. 아니, 일단 네. 풀고 설명을 하죠. 30분이니까 하죠. 몇 시야? 설명을 끝나요. 자, 설명이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이 내용 자체가. 자, 근데 이제 알아두셔야 될 거는 뭐냐면, 이제 최대 최소에 대한 거에 대한 걸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2차 함수식이 있잖아요. 자, 표준 형식을 제가 이렇게 썼어요. 꼭지점이 P, Q잖아요. P가 하는 역할이 이제 추계방정식이라는 건 알아요. 그리고 이제 Q가 하는 역할이 여기서 얘기한 최대 최소. Q가 하는 역할이 원래는. 자,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가 양수면 아래로 굴러오고 이 자리가 P, Q잖아요. 그러면 최소라고 얘기하는 게 Y좌표의 제일 작은 값이 어디서 Q가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양수일 때는 Q가 최소예요. 근데 예를 들어 위로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럼 꼭지점이 여기 있죠? 그러면 Y 값이 여기가 제일 큰 거죠. 그러면 그거를 최대라고 하거든요. A가 음수일 때는 Q의 값을 최대 값을 범위가 없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Q의 역할이 Y의 최소, Y의 최대 값을 구합니다. 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개념을 얘기하는 거지 뭐 계산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봤을 때 지금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얘가 꼭지점이 지금 1,3이잖아요. 근데 A가 지금 양수죠? 그러니까 이 3이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값 3이 되죠?
그림 안 그려고 하고. 얘는 A가 음수죠? 그러면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죠. 위로 볼록이. 그러니까 제일 큰 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얘는 최대값이 마이너스 5다. 말을 쓰셔야 되는 거죠. 최소값인지 최대값인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냥 숫자만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최대인지 최소인지를 확인하는 거잖아. 네. 간만 그러면 그러면, 아니, 얘기가 안 끝났어요. 그럼 이 상태로 끝난 게 아니고요. 지금 최소값이 3인 건 알았죠. 최대값은 모르죠. 왜냐면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여기가 제일 밑은 아니지만 제일 위가 없죠. 최대값은 없다라고. 이건 뭐한 말? 그러면 여기도 최대값이 마이너스 5니까 그러면 최소값은 없다라고 이거 보려고. 당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여기다 그냥 쓸까요? 최대값, 최소값 옆에다가. 그럼 최대값이 얘는 4고, 3번이니까. 4번은, 네, 아래로 블록이니까 최대값이 없고, 최소값이 8분의 9. 그냥, 저도 최대값, 최소값 써서. 네, 자, 그렇게 표시를 했어요. 이해는 되시죠? 네, 그래서 범위가 없을 때는 수가 최대, 최소 역할을 한다. 네, 그 얘기를 알고 계시면 돼요. 그거 얘기는 나올 일이 없고요. 이게 다. 제가 방금 뭐라 그랬냐면, 범위가 없을 때, 범위가 없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범위가 전체일 때가 지금 방금 쓰는 방식이에요. 말을 잘못. 범위가 전체예요. 좌표의 범위가 x값이 다 있을 때, 그때는 방금처럼 쓰시는 거지만, 이제 x값의 범위를 정해줬을 때, 네, 그때는 이제 얘기가 달라진다. 그때는 최대가 되는지 최소가 되는지를 그림을 확인을 하셔야 된다. 자, 이 얘기예요. 지금 여기가 이제 범위가 주어진 거야, 너네한테. 자, 볼게요. 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범위를 1번에 마이너스 1보다 x가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 근데 우리가 식이 요거예요.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는 그림을 먼저 그릴 수 있다. 2,1이라는 걸 알고요. 좌표가. A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라는 걸 알아. 그래서 이렇게 그려놨어. 자, 얘가 요 그림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최대값이 뭐고 최소값이 뭐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요 범위를 먼저 볼게요. 마이너스 1에서 4까지다. 그럼 마이너스 1이 요쯤 되겠죠, x값이? 네, 4면은 요쯤 되겠죠? 그러면 얘 범위는 요것만 보셔야 됩니다. 딱 요. 그러면 요 빨간색만 봤을 때 최소값이 어디냐? 그럼 여기잖아요. y의 값이. 그러니까 최소값은 1이었어요. 보이시죠? 근데 최대값이 어디에요? 여기죠. 여기가 y가 제일 높이 있잖아요. 빨간색에서. 자, 그러면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요 좌표가 마이너스 1,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그러면은 자, 1 더하기 1이니까 여기 최대값은 어. 1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그럼 9 더하기 1이니까 10이에요. 네. 잘못 봤어요. 네. 그래서 최대값이 10이에요. 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봐야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범위가 예를 들어 이렇게 가리켜줬어. 똑같은 식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범위를 봤을 때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한다면 마이너스 1에서 1이에요. 마이너스에서 1이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기까지. 그러면 최소값이 얘가 될 수가 없어. 여기까지 가지도 않았어. 1을 대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1을 대입하니까 2죠. 최소값이 2가 되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죠?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아까 10이었죠? 그래서 최대값이 10이고 최소값이 당연히 구간이 여기가 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범위가 어딘지를 알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걸 모르고 푸시면 엉뚱한 답을 구하시죠.
그래서 그림 모양의 기본적인 형태를 좀 그리셔야 된다. 밑에 있는 것도 다시 확인을 해보면 범위가 나와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에요. 네. 왜? 그러면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이 0이고 마이너스 6이 요 밑에 되겠죠? 뭐 요쯤에 있어요. 그리고 아래로 물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이제 거기서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2까지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면 여기 있죠? 2면은 0, 1, 2, 뭐 이쯤 되겠죠? 제가 대충 그렸을 때. 뭐 이런 모양이었을 거야. 자, 이 상태면 당연히 최소값이 여기니까 마이너스 6이 최소값이. 최대값은 여기죠. 네. 그러니까 2를 여기다 대입한 게 최대값이죠. 2를 대입하시면 곱빼기 6이니까 3이. 1번 답은 최대값은 3이. 이렇게 하시는 되실까요? 저는 이것만 옆에 있는 것도 하나 더 할게요. 아니 요거까지. 아니 요거까지. 뭐 이해는 하셨어요? 그럼 하지 마요. 아, 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